자, 오늘도 부자 되기 위한 책 시리즈 중에 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지런히, 꾸준히, 끈질기게 책들을 소개해가지고 제가 이 책 읽은 지 뭐 몇 년 지났지만은 기억나는 내용도 있고 또 다시 보니까 너무 또 새롭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고 다시 읽어보면서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책꽂이 책들 중에 이 책을 또 끄집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제목이 너무 재미있고 도발적이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보면 상식 밖의 부자들, 상식 밖. 근데 이제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몰상식하다 뭐 이런 거 용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상식 밖하고 몰상식하고는 좀 다른 용어고 몰상식하다는 좀 부정적인 말투잖아요. 근데 이제 상식 밖의 부자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차별화할 수 있는 사람들, 뭔가 독특한 사람들, 유니크한 사람들을 말하고 이런 독특하고 역발상이 있고 창의적이고 그 다음 차별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책을 사게 되면은 띠지라고 해가지고 얇은 종이를 하나씩 이렇게 작게 입혀갖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돈은 언제나 상식 밖에서 온다.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학 전문가가 밝히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남다른 상식. 여기는 이제 상속에 의한 부자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상식 밖의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 저자가 10년 동안 1000명의 백만장자들을 인터뷰하고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낀 상식 밖에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을 책으로 내갖고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져라. 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돈 얘기하면은요, 세속적이고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양 사고방식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천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부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성급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발 성급하게 하지 마라, 조급증을 갖지 마라, 또 뭐가 있죠? 급하게 일 처리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제목 중에 성격 급한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부자인데, 부자하면은 성격이 느긋하고 좀 차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거부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근데 그 급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돈이 되는 거. 그러니까는 돈이 벌 수 있는 거에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격 급하게 해갖고 부자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좁은 인간관계가 부의 격차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 두루 인간관계가 넓어가지고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들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알아봤자 필요 없고 돈을 벌기 위한 핵심 네트워크 적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백만장자 억만장자들 이렇게 봤더니 정말로 친한 친구들은 평균 5.6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그렇게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무턱대고 넓은 인간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지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밤 늦게 뭐 12시 넘어 1시까지 인간관계 하러 다니고 뭐 동호회, 로타리 클럽, 뭐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등산, 운동, 뭐 각종 모임 동창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모여 있고 그걸 떠넘어갖고 이제 또 하나 있잖아요. 흡연이라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여갖고 뭐 끈끈하게 얘기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핵심 인간관계만 잘 유지하는 게
우리가 상식 밖의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이 책이 2019년 10월 달에 출간이 되었는데 아마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이 청림 출판사는 이 책으로 큰 돈을 벌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이 나온 뒤로 한 2020년 정도에 구해갖고 읽어봤는데 2020년은 제가 연구년 하고 있을 때라 갖고 책을 하루에 한 권 또는 이틀에 한 권씩 꾸준하게 읽어왔고요. 거의 1년 동안 2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던 해가 바로 2020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책이 신간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읽어봤고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고 재밌어가지고 내용이 어떤가 하고 찾아봤고요. 이 루이스 쉬프라는 저자는 부자학 전문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목차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쭉 보도록 하지요. 연관된 것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코스모스라든지 총균쇠, 사피엔스 이 책은 묶어갖고 설명드린 영상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카드 뉴스로 본 책이라고 해갖고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핵심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해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책의 내용 카드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오래 지내더라도 옛날 책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 거고 이게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서로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은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을 구해갖고 읽어보라는 의도로 핵심적인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정시간이 없으면 이 책의 핵심 의도는 무엇인지 그것만 잘 파악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기만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천을 할 수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거 보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었던 진짜 이유 3가지.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엔 부자가 되는 비법들도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고 부자책 몇천 권, 몇만 권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부자가 되기 위한 비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고요. 특히 절약해라, 겸손해라, 정직하라,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이 아직도 저 말을 당신은 믿고 있는가?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미국의 부자학 전문가이자 재무 컨설턴트 루이스 쉬프는 이렇게 해도 돈이 벌리지 않자 10년간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첫 번째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쫓아라. 돈에 대한 열정, 열망. 직장인의 70%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특히 좋은 예가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우리 회장님도 있었고요. 그러나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그 말을 20%밖에 믿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현대미술의 악동예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갖고 돈을 벌었는데 그는 전략적으로 자기 작품의 관심과 가격을 높였고 그 전략은 바로 수요와 공급을 본인이 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2003년도에 허스트는 다른 사람이 구입했던 자기의 초기 작품 15점을 1,500만 달러에 다시 사들인다. 이거 웃긴 게 본인의 작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비싼 가격으로 다시 재구매를 하든지 지인을 통해 갖고 이게 이렇게 $10,000 이상 하면 다른 자기 작품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작품이 15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또 몇백 점 있겠죠. 그것까지 다 덩달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해갖고 비싼 가격에 했고, 소더비 경매에서 최고 예상가를 훨씬 뛰어넘는 1억 9,800만 달러어치로 작품을 되팔았다. 금융이기 때문에 2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환율 지금 1,300원으로 치면은 2,600억에 작품을 되팔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글을 두고 예술가가 아닌 헤지펀드 매니저 같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독특한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데미안 허스트, 저는 이분의 작품이 너무 기괴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하나가 돈을 버는 방편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스타일로 옛날에 비슷하진 않지만 매점 매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의 추정 재산이 1조 원 이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좋아하는 이가 들어와 최선을 다해 돈을 쫓은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미안 허스트. 부자는 친구를 많이 두지 않는다. 일반 직장인은 사업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 보통 9명 정도라고 대답을 했는데, 부자 자승성가한 사람들은 5.7명 뿐이다. 그 다음에 부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 수치는 친구들이 더 작아졌고요. 워런 버핏의 재산은 핵심 지인들과 함께 거금을 모아 투자하며 그 지분으로 경영진을 압박해서 얻은 수익이 진짜 수익의 비결이었다. 초창기에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주주가 돼가지고 경영진한테 배당금을 늘려라 압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뒤로는 이제 선량하게 가치 투자하겠다 이렇게 변신을 하셨죠. 그의 투자 노하우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우리가 그만큼 되지 못한 이유는, 진짜 부자일수록 노하우보다는 노후를, 핵심 인맥을 아는 것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부자는 저축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10%만이 저축이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절약에 시간을 쓰고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들이 절약부자라는 책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절약 자체만으로는 큰 부를 형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드머니,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억이라든지 1,000만 원 때까지는 굉장히 절약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잘하는 게 절약에 신경 쓰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이 절약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낮춰 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거 좋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절약해 갖고 하는 거는 1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거가 똑같죠. 그렇지만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을 아껴 가지고 절약해 갖고 수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작정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렇게 절감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약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투자라든지 다른 활동에 더 집중을 한다면 더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부자들은 그걸 알고 실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요구하기를 해가지고 부를 늘릴 수가 있는데, 신입사원의 75%는 주는 연봉 그대로 연봉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는 월급에서 더 이상 월급을 올려달라 요구하지 않는데, 채용 인사 담당자의 90%는 요구하면 올려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직장인들은 연봉 인상 요구를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본인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칠까봐, 아니면은 오만해 보일까봐, 돈 밝히는 사람 등으로 보일까봐, 아니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서
연봉 인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사 담당자는 유능한 사람일수록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줄 의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50% 이상이 연봉을 높여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 인상 요구를 과도하진 않지만 합리적으로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된다, 정당한 이유를 대고 연봉을 올려달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입사원 뭐 면접 보거나 그럴 때 연봉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뭐 회사 내규에 따라 받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의 장점은 어떤 거고 내가 받은 연봉의 몇 배로 더 회사에 기여를 해갖고 월급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연봉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연봉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하려겠지만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그렇지 않고 결국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본능적인 불편함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갖고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소개를 보면 부자의 조건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스펙, 자기개발, 열정, 저축, 절약. 그보다 루이스 쉬프는 우리가 기존의 성공법에 매달려 있을 때 오히려 부자가 되는 길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상식 밖에 거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고 배우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이는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책 상식 밖의 부자들을 뭐 각색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렇게 카드 뉴스로 보는 책이 yes24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 갖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책에 대한 이 소개는 또 제가 AI 목소리 네이버의 파파고를 통해 갖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책 소개. 언제나 돈은 상식 밖에서 온다. 돈 욕심, 성급함, 좁은 인간관계가 부의 격차를 뛰어넘는 무기가 된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저축하거나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찾거나 일확천금을 노린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부자는커녕 우리를 월급에 매달리게 하는 월급 노예의 신세로 만들 뿐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학 전문가 루이스 스위프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을 비롯해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진짜 모습을, 그들의 상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상식은 보통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이 상식은 얼마나 거대한 부를 가져다주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이 책 상식 밖의 부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자들의 진짜 상식을 살펴보자.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목차를 통해 갖고 전반적인 내용과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문이 있고 불황이라든지 격차, 원칙을 넘어 부를 만드는 특별한 상식이 있는데, 1장에서 부자와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이 저자가 인터뷰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의 상식은 전혀 달랐고 돈을 부르는 7가지의 황금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착하게 살아라, 확실하게 파산하고 싶다면, 그래서 무턱대고 무조건적인 착함,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사기당할 확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성에 휘둘려 가지고 돈에 대한 철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할 때는 확실하게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인 착함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돈도 좋아하는 일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돈의 뭐 열망이나 열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고요. 이런 것들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일만 열정과 의욕을 갖고 하면 안 되고 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갖고 내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엄청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노력을 해야 되고 월급의 달콤함에 속아갖고 계속 월급쟁이만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투자, 뭐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업할 능력이나 그릇이나 뭐 창의력,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월급 받는 거 박차고 뛰어나왔다가는 정말 쪽박을 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이런 책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자는 동전을 세지 않는다. 절약에 대한 한계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을 부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약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시간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조건적인 절약이 좋은 습관이지만 무조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부자는 혁신가가 아닌 모방가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면 무조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혁신을 시장에 내놓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봤더니 남들이 실패한 거라든지 뭐 남들이 크게 성공한 것들을 보면서 장점을 개선해 가지고 모방을 엄청나게 잘 해가지고 빌 게이츠라든지 그다음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보다 빠른 행동력이 중요하다. 강자의 등에 올라타야 돈을 벌 수가 있고요. 평범한 아이디어를 가진 놀라운 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범한 아이디어 속에서 모방을 통해 갖고 큰 돈을 벌 수 있고 모방을 뛰어넘는 돈의 상식 이런 것들을 가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부자는 친구를 많이 두지 않는다. 정말 그 불필요한 친구들,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스트레스만 주는 친구 이런 친구들 가까이 둘 필요가 없고요. 핵심 인적 네트워크만 잘 관리하면 돈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후가 중요하고요. 곁에 있는 비공식 투자자를 잘 찾아갖고 활용을 해라. 부자일수록 핵심 네트워크는 매우 적고 부자를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네트워크의 힘에 대해서 공부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부자는 더 좋은 인상이 아닌 더 많은 돈을 남긴다. 그래서 뭐 협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 연봉을 올린다든지 뭐 좋은 인상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내가 더 잘 받기 위해서 착하게 보이는 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의 능력과 성실함, 열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 그 부자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분야는 내가 다 전문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찾아갖고 맡긴다 이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부자는 절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잘 활용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자는 일단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적다. 부자는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의 여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패에서 하나라도 더 배워갖고 나중에 그 실패를 극복하고 더 좋은 개선점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는 게 부자고요. 뒷부분에 가면은 부자를 만드는 상식 밖의 도구들, 툴 해갖고 학습이라든지 수입 창출, 지원, 인내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갖고 단계별로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뭐 자수성가라든지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따뜻한 부자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뭐 독한 마음을 갖고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상식 밖으로 돈을 굴려가지고 어느 정도 반석 위에 기반이 닦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인생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의 상식은
90%의 부자들은 절약은 좋은 습관이지만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절약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부자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돈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심 네트워크가 좁을수록 부의 크기가 커진다. 일단 시도한 뒤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실패에서 얻는 경험을 잘 활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을 가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 책을 마지막으로 추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